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직안을 수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측근은 JTBC에 윤 전 총장이 당분간 쉬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정치권은 내내 달아올랐는데 여야의 입장은 역시나 정반대였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아파트 앞. 지지자가 보낸 화분만 모여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측근은 JTBC에 윤 전 총장이 오늘 통화에서 홀가분하다면서 당분간은 쉬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참여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시간을 좀 갖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정치권은 계속 뜨거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이제는 야권 인물이란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정부 사람이 아닌 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인이 된 거지. 야인이 됐으니까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지. 윤 전 총장의 대선 주자 자질까지 거론됐습니다. 대권 주자로서의 훌륭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당장 야권 합류를 촉구하진 않았습니다. 4월 보궐선거가 급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재적 경쟁자가 된 윤 전 총장을 향해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단 함께하자는 선에서 연대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를 막으려는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게 된다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타격을 주겠죠. JTBC 황예린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광주 지역의 검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후임자를 정하는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검사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검사들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여권에 대한 반발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광주고검과 지검 검사들을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4개월 남겨놓고 사표를 내셔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도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주 조속히 구성을 하려 하고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안한 행보지만 일선 검사들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한 검사는 앞으로 어떤 중대범죄, 부패범죄가 나타나도 조용히 묻어버리면 되겠느냐며 상소문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 때문에 중수청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정치적 중립과 독립 문제는 어느 순간 종적을 감췄고 검찰 폐지와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앞두게 됐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반면 임은정 검사는 총장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나가는지 알 수 없다며 제자리에서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하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대검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수청 추진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의견이 모아질 예정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정치에 뛰어들면 그의 앞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기존 정당에 합류해서 장악에 나서거나 자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앞선 사례들을 보면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다만 보수 진영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현재의 상황은 예전과는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드물게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국민검사란 별명까지 얻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 안 전 대법관은 거대 보수 정당에 합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치 부패가 없는 나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당내 기반 탓에 존재감이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 도전을 시도한 이들 중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반 전 총장은 홀로서기를 택했습니다. 거대 정당에 올라타는 대신 제3지대에서 중도 세력 결집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새로 조직을 만들기엔 새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둘 다 윤 전 총장이 참고할 만한 사례인데 어느 길도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범보수 진영에 다른 강력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혼자 20%대를 기록했고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으로선 이런 지지율 지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치 참여 방식을 고민하는 게 첫 숙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검찰 출신인 신현수 수석을 바꾸면서 김진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진국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당시 변호인단은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겁니다. 그로부터 23일 뒤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 중 김 수석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사건도 맡아 변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김 수석 등 변호인단은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법대로 수사했다고 한 데 대해 책임 회피로 고인을 2번 육보인다며 짜맞추기식 표적 수사였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후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기용됐습니다. 그 자리에선 월성원 전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만큼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내보내고 김 수석을 청와대로 들인 데는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기 후반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역할도 김 수석에게 맡기겠다는 뜻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의중을 정확히 아는 사람과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 정부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으로 검찰과 갈등 조율을 시도했던 신현수 전 수석은 2달여 만에 교체되면서 최단명 수석이란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